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화려한 조명이 지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국제 주얼리 전시회 둘째 날, 부스는 이미 바이어들로 북적였어요.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부스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씨, 오늘은 특별히 유럽 바이어들이 올 예정이니까 별빛 컬렉션 설명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세요. 민호의 말에 지원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듯 했습니다. 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은은한 별빛을 담은 듯한 주얼리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원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었지만 그 이름 앞에는 디자이너 정민호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지원은 목에 걸린 작은 별 모양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만의 작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컬렉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지원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우아한 정장을 입은 서양 여성과 함께 서 있는 동양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컬렉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최대한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진열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어요. 이 컬렉션은 밤하늘의 별빛을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특히 이 목걸이는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어요.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동양인 여성의 시선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김입니다. 이탈리아 스텔라 루체 브랜드의 CEO죠.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텔라 루체,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브랜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피아는 유리장 속 반지를 가리켰어요. 이 디자인 특별하네요. 별 안에 숨겨진 나비 문양. 그것도 겹쳐있는 나비. 누가 디자인한 건가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비밀 문양이었어요. 별 속에 숨겨놓은 쌍나비는 지원만의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민호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소피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로요? 이 디테일은 매우 특별한데 디자이너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이너 정민호입니다. 소피아는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지원을 향했습니다. 불안감이 지원의 가슴을 옥죄었어요. 이 디자인의 영감이 궁금해요. 특히 별 속에 숨겨진 나비 문양에 대해서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지는 몰랐으니까요. 그건 정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이 있다면서 나머지는 직원이 도와줄 거라는 말을 남기고 후다닥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민호 대표님 작품입니다. 말이 튀어나온 순간 지원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어요. 소피아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똑같은 별 모양 안에 쌍나비 문양이 새겨진 팔찌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알아보나요?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너무나 닮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 디자인이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꿈꿔온 디자인이에요. 소피아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 혹시 성이 김인가요? 지원은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소피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소라야, 김소라. 내가 네 언니일지도 몰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원의 귀에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목걸이를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어린이 보호원.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어요. 13살 소라는 낡은 나무 책상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별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별 안에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9살 지원이 양말 신은 발로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큰 눈망울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부모님을 잃고 이곳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로만이 유일한 가족이었고 서로만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소라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연필로 별 안쪽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별 안쪽에 작고 정교한 나비 2마리를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쌍나비였어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별 속에는 나비들이 살고 있어. 이 나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항상 둘이 함께 있어. 우리처럼 말이야. 지원이 입을 벌리고 그림을 바라봤어요. 소라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보호원의 공예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반짝이는 유리 공예 재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 색깔의 유리 조각들이 햇빛에 무지개처럼 반사되었어요. 소라와 지원은 나란히 앉아 재료들을 살펴봤어요. 지원이 투명한 유리 조각을 집어들며 나비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소라는 별을 만들기로 했어요. 두 자매는 정성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손끝에서는 점점 투명하고 아름다운 별이 만들어졌고, 지원의 작은 손에서는 앙증맞은 나비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지원이 자신의 작품을 들어 올리자 햇빛이 통과하면서 나비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라도 자신의 별을 완성했어요. 5개의 뾰족한 모서리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소라가 자신의 별을 지원의 나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작품이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별 속의 나비, 나비 속의 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소라가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보호원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과 낯선 외국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친근해 보였고, 여자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소라의 가슴이 갑자기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소라의 작품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과 방금 만든 유리별을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소라의 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감탄했어요. 이런 섬세한 작업을 13살 아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소라는 정말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부부의 눈이 희망으로 밝아졌습니다. 소라는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방문객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중년의 대학 교수와 그의 아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원이라는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라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지원을 부르자 소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함께 사무실로 향했어요. 교수 부인이 혹시 자매인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둘이 정말 각별한 사이라고 대답했지만 아쉽게도 한 명만 입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귓속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지원과 함께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둘 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작은 전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정말 헤어지는 거야? 지원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어요. 소라는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소라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소라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어젯밤 몰래 만든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별과 나비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소라가 나비 모양 펜던트를 지원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었어요. 작은 쌍나비가 가슴팍에서 반짝였습니다. 지원이 별 모양 펜던트를 소라에게 건넸어요. 두 자매는 서로의 펜던트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커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면 내 모든 작품 속에 별과 나비를 숨겨둘 거야. 아주 작게. 남들은 모르게. 그럼 넌 그걸 보고 날 찾으면 돼.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이탈리아 부부가 소라를 데리러 왔고 교수 부부가 지원을 맞으러 왔습니다. 보호원 마당에 두 대의 차가 서 있었어요. 두 자매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흘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 미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차가 출발하기 직전 소라가 몰래 작은 유리 조각을 지원의 손에 쥐어줬어요. 함께 만들었던 별 조각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뒷줄이 너머로 작아져 가는 지원의 모습을 보며 소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별과 나비의 약속을 지키면서 말이에요. 2015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원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필을 쥔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은 창밖 회색빛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나비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15살이 된 지원에게 그 펜던트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양아버지가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엄격한 표정으로 지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의 어깨가 자동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성적을 올려도 의대를 갈까 말까 하는데 수학이랑 과학이 점수가 더 떨어져.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휴, 이 한심한 녀석.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문이 쾅 닫히자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펼쳐지는 페이지마다 별과 나비가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밤 11시 집안이 고요해진 후였어요. 지원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작은 전등을 켰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철사와 구슬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리면서도 정교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이 서서히 완성되어 갔어요. 완성된 목걸이를 바라보며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라 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후 양아버지는 지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유전이라는데 애초 잘못 골라왔다고 표현하거나 은혜도 모른다고 인격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양아버지는 이유도 없이 분노에 찬 눈으로 지원을 노려보다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 20살이 된 소라는 1200도로 달궈진 유리 용광로 앞에 서 있었어요. 마에스트로 로베르토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손끝에서 환상적인 유리 조각상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궜지만 소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베르토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정말 놀라운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소라의 작품에는 어김없이 작은 별과 나비가 숨겨져 있었어요. 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새겨 넣은 문양들이었습니다. 15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라의 마음속은 공허했어요. 아무리 칭찬을 받고 성공해도 지원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동생을 그리워했어요. 인사동의 작은 전통차를 파는 카페, 별빛 다실. 홍순자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며 여기서 지내도 되냐는 지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에 지원은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어요. 이곳이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2년 밀라노의 화려한 갤러리. 소라의 첫 개인전 오프닝 파티였어요. 스텔라 루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라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로베르토 선생님이 소라를 껴안으며 축하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진심으로 웃을 수 없었어요. 모든 영광과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파티장 한 구석에서 소라는 홀로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매일 밤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동생을 그리워했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24년 서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원은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심장병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말에 지원은 절망했어요.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며칠 후 지원은 강남의 유명한 주얼리 공방 앞에 서 있었어요. 정민호 아틀리에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고 말하자 민호가 지원의 포트폴리오를 훑어봤어요. 안경을 벗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기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지원을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어요. 지원은 이 모든 과정이 시험대에 올려진 것 마냥 불편하고 긴장되었습니다. 교육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닌데 실력이 좋네요. 저희랑 함께 일을 해보시죠. 민호는 이렇게 말하고 책상으로 가서 계약서를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저희랑 함께 일한다는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인적사항 적고 사인하면 됩니다. 지원은 취업이 됐다는 말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읽어보기는 했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려운 말도 써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자리가 긴장되어 더 그랬던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이 일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민호의 공방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질 수 있고 디자인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민호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지원의 스케치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지원의 작업대로 다가왔어요. 지원이 그린 새로운 디자인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별 안에 숨겨진 나비 문양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민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어요. 하지만 지원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까워서 그런데 혹시 개인적으로 특별한 작업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마침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민호가 달콤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컬렉션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물론 보수도 따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원은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원은 특별 작업에 몰두했어요. 별빛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혼신을 다해 디자인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스케치하고 세밀한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든 작품에는 어김없이 별과 나비 문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지원이 완성된 작품들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민호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입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언제 제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지원이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 민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호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 지원 씨, 귀엽네. 그러니까 지원 씨는 지원 씨 이름으로 발표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거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네. 여기는 내 공방이고 이것들도 내 돈으로 산 재료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작품인 거지. 지원 씨 것이 아니라.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써진 조항들 사이에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주에게 귀속됨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직접 서명한 것이었어요. 지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머니 수술비가 급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서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민호가 지원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착각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건 지원 씨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거기도 해요. 다만 내 이름으로 알린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막말로 무명인 지원 씨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지원 씨 작품도 빛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하려 했지만 민호는 냉정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할머니 수술비를 당장 회수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 지원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작았어요. 그날 밤 지원은 혼자 공방에 남아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 작품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 따위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원은 자신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저녁, 정민호의 스튜디오는 평소보다 고요했어요. 지원은 작업대 앞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제 만난 소피아 김, 아니 소라 언니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15년 만에 재회라니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라가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전시회 때와 달리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아했고 1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어제의 재회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소라가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지원이.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라의 한마디에 지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들이 터져 나왔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그리움, 아픔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라가 지원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자신이 지원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라가 약속을 지켜주었다고, 별과 나비로 자신을 찾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김지원, 너 뭐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지원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친구가 와서. 몸이 자동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정민호가 지원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친구, 넌 그냥 보조 디자이너일 뿐인데 감히 내 스튜디오에서 친구를 만나? 여기가 너 개인적으로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도 되는 공간인가? 순간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라의 표정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스텔라 루체의 CEO입니다. 소라가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민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상대가 유명 디자이너임을 확인하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지난번 전시회가 인상적이기도 하고 아시아 진출 관련해서 독점 계약을 제안드릴까 해서 스튜디오에 와 본 겁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소라의 말에 민호는 흥분했어요. 정말입니까?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이런 신뢰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지원은 소라의 차가운 미소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혼자 스튜디오에 왔어요. 민호가 회의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소라는 조용히 지원의 작업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별빛 컬렉션의 모든 디자인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초기 아이디어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단계가 지원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소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서랍에서는 지원이 직접 만든 초기 모형들과 작업 노트들이 나왔습니다. 정민호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작품의 진짜 창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었구나. 소라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했어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민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소라가 뭐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 스케치북이 있길래 저도 모르게 궁금해서 펼쳐봤네요. 어떤 재료들을 쓰는지도 궁금하고요. 지원 씨가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는군요. 그야, 뭐 기본이죠.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할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지원아, 너 같은 손녀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소라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누구세요? 소라가 지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는 어릴 때 헤어졌던 지원이 친언니예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원에게 언니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어릴 때 헤어졌었는데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기적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소라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지원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다음 날 소라의 호텔방에서 두 자매가 마주 앉았어요. 소라가 노트북을 열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모든 부정행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 아시아 주얼리 페어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정말? 응, 내 작품에 숨겨진 별과 나비 문양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지원의 가슴이 뛰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 너의 재능을 세상이 인정하게 될 거야. 소라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정민호는 다른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훔쳤어. 우리가 막아야 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니와 함께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응, 당연하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두 자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 주얼리 위크 메인 행사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찼어요. 수정처럼 맑은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무지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호가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별빛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신작들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수백 명의 바이어와 기자들이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지원은 무대 뒤에서 이 상황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모든 작품들이 자신의 손에서 태어났건만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였어요. 행사장 뒤쪽에서 우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소라가 뒷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위엄 있었어요. 행사장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텔라 루체의 CEO, 소피아 김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CEO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어요. 제가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소라가 UV 라이트를 요청했어요.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무대 위의 작품들의 자외선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작품에서 숨겨진 별과 나비 문양이 환상적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관객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입을 벌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경이로웠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이 아름다운 문양들 정말 특별하죠. 하지만 이것들은 정민호 디자이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소라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지원의 스케치북, 작업 과정, 초기 모형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작품들은 모두 김지원이라는 뛰어난 디자이너의 창작물입니다. 소라의 선언에 관객들의 표정이
충격으로 변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 자신이 만든 작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소라가 지원을 무대로 불렀어요. 지원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어지러웠지만 소라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짜 아티스트를 향한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소라는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대신 지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수익금을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해 재단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공개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3개월 후 서울대학교 병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끝난 심장 수술 덕분에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분 어떠세요?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주 좋아.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소라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1년 후 인사동의 아름다운 한옥. 두 별이라는 간판이 걸린 갤러리가 문을 열었어요. 소라와 지원의 공동 작업실이자 전시장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할머니의 별빛 다원이라는 작은 카페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우려내는 전통차와 현대적인 디저트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차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갤러리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나비와 별이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만든 첫 번째 공동 작품이었어요. 작품 옆 설명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15년의 기다림과 한순간의 기적,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별들에게 바칩니다. 지원은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석양이 물드는 저녁, 남산 타워가 보이는 갤러리 테라스. 소라, 지원, 그리고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두 자매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라와 지원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세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지? 지원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소라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자매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별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별과 나비,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별이 다시 만나 함께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아픈 이별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과 나비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